자, 얘들아,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나머지 정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전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그 나머지와 또 관련된 뭔가를 또 배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게 나머지 정리하는 거거든. 근데 그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일단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항등식. 근데 항등식이라는 걸 알기 전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린 등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항등식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요, 우린 등식을 알아야 돼. 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등호를 포함한 식이야. 등호를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고 해. 이해됐니? 그럼 이 등식에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너네가 잘 아는, 그렇죠, 방정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오늘 조금 깊게 다뤄볼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 근데 항등식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을 텐데. 뭐 처음 들은 걸 수도 있고요. 들어볼 수도 있고. 방정식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럼 이 방정식과 항등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방정식은요. 얘들아,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요런 걸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나? 예를 들면 뭐 2x 플러스 4는 뭐 0이에요 라고 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뭘 찾는 거야? 그쵸, x의 값을 찾아주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x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해서 이 x값을 찾아주는 데에 목표를 두고 푸는 게 방정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뭘 찾는 거냐면 특정 x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 특정 x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도 풀어봤고요. 그죠? 그럼 이제서는요, 우리가 배울 이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항등식이라는 건 2의 x 플러스 4라는 애랑 2의 x 플러스 2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잘 봐. 선생님, 그러면요, 얘는 다른 게 없는데요? 그지? 얘 풀어주면 얘 아니야? 그지? 그럼 왼쪽과 오른쪽 모습이 어때? 같아. 이런 모습을 항등식이라고 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항상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항상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성립하냐면 내가 x에다가 아무런 숫자를 넣어도 왼쪽과 오른쪽이 어떨까? 같을 거야. 예를 들면 내가 x에다가 1을 넣었어. 그럼 좌변은 얼마야? 6. 우변도 얼마야? 6이 될 거야. 내가 x에다가 2를 넣으면요, 좌변 얼마야? 8. 우변 얼마야? 8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번에 x에다가 0을 넣어보면요, 좌변 얼마야? 4. 우변도 4.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내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 그게 바로 항등식이야. 무슨 말이 되니? 항등식이라는 건 내가 x에 어떤 값을, 그냥 아무런 값을 대입을 해도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 됐어? 그럼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방정식이 특정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였다면 항등식이라는 건 내가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이 좌변과 우변은 항상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왜? 어차피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x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다 성립하거든. 그래서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잘 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으면 뭘 찾는 거라고? 근, x값 찾는 거였잖아. 그러면 항등식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똑같이 x값을 찾아주는 걸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방정식을 푸는 건 x값 찾아주는 거 맞잖아.
항등식을 푸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근데 항등식에서의 x값은요 의미가 없다 이거야. 왜? 어차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거든. 이 방정식은 어떤 특정한 x, 여기서 그 마이너스 2라는, x가 마이너스 2라는 수에 대해서만 이 식이 성립을 해. 근데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니까 그 x값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어차피 다 성립하니까. 그럼 항등식을 푼다라는 말은요, 즉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x-2가 ax 플러스 b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너네 이거 그냥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네 이렇게 나오면 a를 뭐라고 할 거야? 3. b를 뭐라고 할 거야? 그렇지. 이거는 안 알려줘도 너네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왜? x 계수 앞에 같으면 좋겠구나. 뒤에 상수 같으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너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너네 이 내용은 너네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면 항등식을 푼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처럼 지금 얘네들은요 정해진 애들이니? A랑 B라는 애들은요 정해진 애들이야?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이란 말이야.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이라서 얘네들을 정해지지 않은 개수다 라고 해서 이걸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정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구하는 거야. 우리 항등식을 푼다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즉 미정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x값을 특정 x값을 찾아내는 거였지만 우리 항등식을 푼다라는 건 x값을 구하는 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이런 정해지지 않는 미정된 개수들을 구해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그 미정된 개수를 구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정개수법입니다. 미정개수법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정개수법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무슨 방법이냐면 첫 번째 개수비교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개수비교법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어. 말 그대로 개수비교법은 뭐야? 개수들끼리 비교해 줄다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썼던 1번이거든. 각자리 항에 개수들끼리 같다고 놓고 하는 거야. 이게 개수비교법이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뭐냐?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어차피 항등식은요. 얘가 지금 항등식이라고 줬으면 내가 여기다 뒤에다가 얘 항등식이에요. 얘 항등식입니다. 라고 주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어떤 걸 알아? 같은 걸 알아. 또는 항등식이라는 걸 알면 너네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다 성립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야. 내가 x에다가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지. 왜?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내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 식은 성립을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니까 내가 이 식의 항등식이라면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좌변과 우변의 모습은 어떻다고? 똑같을 거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 x에 0 넣으면 어떻게 돼? 좌변은? 마이너스 2는 얼마야? b 되는 거 아니야? 이래도 상관없다고. 그 다음 내가 x에다 이번에 1을 한번 넣어볼까? 1 한번 넣으면 어떻게 돼? 1은 a 플러스 b 아니야? 무슨 말이 됐어? 근데 b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1은 a 마이너스 2가 되면서 a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다? 수치대입법이야. 무슨 말인지 됐어?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의 차이 보이지? 그럼 너네 지금 이거 봤을 때 누가 더 쉬워 보여? 그렇지, 개수비교법이 더 쉬워 보이지? 근데 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쓸 때가 있는데요. 뭐냐면 얘는요. 개수비교법은 언제 쓰이냐면
전개가 쉬울 때 쓸 겁니다. 전개가 쉬울 때. 그냥 간단한 전개로 인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왼쪽식과 오른쪽식을 비교해 줄 수 있을 때. 보통은 한 제곱, 전체의 제곱 막 이런 거 좀 제곱수비 아래 애들, 세제곱까지 뭐 이런 거. 근데요, 수치 대입법은요, 쓸 때 어떻게 되냐면 전개가 어려울 때. 또는 수를 대입하는 게 편할 때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를 좀 많이 쓸 거야. 얘가 더 쉬워 보이지? 근데 얘가 더 많이 쓸 겁니다. 얘는 쉬워서요. 그냥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거 너무 쉽잖아. 얘를 많이 쓸 겁니다. 그럼 문제 예를 들어보자.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거. 자, 봐봐. 8번 같은 경우는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제곱 플러스 5래.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항등식이래. 항등식이래. 그럼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a는 얼마야? 1. b는 얼마야? b는 얼마야? 그렇지, 0. 왜? x에 항이 없으니까 b가 0이어야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c는 얼마야? 5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너네가 지금 쓴 게 뭐야? 개수 비교법. 지금 딱 봤을 때 전개가 이미 되어 있잖아. 그지? 이럴 때 개수 비교법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굳이 막 숫자 대입 안 해도. 근데 어떨 때는요,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게 참 편하냐면요, 이런 거. 보여? 지금 19번 같은 경우에, 일단 19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 수가 되게 많죠? 이거 다 전개해서 동류항 찾고 뭐 하면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이럴 때에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수치 대입법을 쓰는 거냐면 그 항들이 사라질 수 있는 수를 넣는 거야. 그냥 아무런 수를 대입해도 성립은 하겠지만 항등식이라서. 근데 우리가 좀 더 계산을 편하게 하고 싶으면 항이 사라지는 수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잘 봐. 이 항이 사라지려면 x에 뭐랑 뭐 넣을 수 있어? 이 항이 사라지려면 x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2 또? 그렇죠. 0도 있는 거죠. 얘가 0이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면 되잖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도 봐봐. 얘가 0이 되려면, 이 항이 0이 되려면 뭐랑 뭐 넣을 수 있어? 3이랑 마이너스 2. 여기는 0이랑 3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나눠보는 거야. 첫 번째, x가 0이어봐. x가 0이면 얘 얼마야? 0. x가 0이면 얘 얼마야? 0이야? 얘 0이면 2고 얘 0 마3인데? 마6 b겠죠? 마6 b. 그 다음 얘는 0이면 얼마야? 0이죠? 그 다음 는 x에다 0 넣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이 반대편에도 x에다 0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얼마만 남는 거야? 6만 남는 거겠죠. 이게 가능하다고. 왜? 항등식이라서. 그래서 b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두 번째, 그 다음 또 0이 될 수 있는 거 뭐야? 2 아니면 3이잖아. 어차피 둘 다 넣어봐야 돼. x에다 2 한번 넣어봅시다. 미안,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고 여기 플러스 3이죠. 잘못 넣었네요.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얘 얼마 돼? 0. 얘 얼마 돼? 0.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10. 거기다 c까지 있으니까 10c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2 넣어야겠죠?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6. 그죠? 아, 미안. 잘못됐다. 요거지. 얼마야? 20이네요. 20. 따라서 c는 얼마? 2. 마지막. x에다가 3 한번 넣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럼 3 넣어봐. 얘 0 되고 얘 0 될 거 아니야. 얘만 남겠죠? 얼마 남아? 3에 5니까 15a 남겠네. 됐어? 15a가 우변은 얼마야? 3 넣으면 18에 마이너스 9에 플러스 6 얼마야? 15. a는 1. 이렇게. 이럴 때 전개가 어려울 때 또는 수를 대입하는 게 편할 때 수치 대입법 쓰는 겁니다. 항등식일 때. 됐니?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면 돼. 항등식.
항등식 이렇게 푼다. 항등식을 푸는 방법에는 미정계수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 유형 먼저 이렇게 좀 풀고 가볼까? 연습을 좀 하면서 가는 게 좋게요. 자, 얘들아. 근데요, 문제에서요, 항등식이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문제는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서요, 그냥 말로 힌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힌트가 뭐냐면 이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 말이 있잖아?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x에 대한 항등식, 즉 항등식이라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잖아.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항등식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첫 번째,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에는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실수 x. 됐어? 두 번째, 임의의 x. 임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모든 실수 x입니다. 모든 실수 x.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세 번째 마지막이면 x 값의 관계 없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바로 다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항등식이라고 안 줄 때도 많아요. 보통 대부분 안 줘요. 항등식이라고. 근데 이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뭐다? 그 식은 항등식이다. 알겠지? 그럼 얘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건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얘는 지금 뭐가 편할까라고 봤더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개가 편할 것 같아요. 얘는 그렇게 어려운 전개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전개 한번 해봅시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앞에 거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뒤에 거 하면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bx, 다음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해줘야겠죠? x의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x의 제곱, 다음에 x끼리 해주면 얘랑 얘 해줘야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2 플러스 2b x 마이너스 24. 근데 얘가 누구랑 같다고? 얘랑 같다고. 그럼 지금 보여? 쟤는 지금 x항의 개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도 없어져야 되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2b가 0이 되는 b 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2b는 12가 되면서 b는 얼마다? 6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일로 와서 b의 6이니까 얘가 얼마야? 8이 되겠죠? 8x의 제곱. 그때 x제곱의 개수가 a네. a는 얼마야? 8이 돼버리는 거죠. a는 8. 원하는 건 ab 값입니까? 네, 끝났죠. 다음 요런 거. 자, 등식 2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에 x-1 플러스 b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럴 때, 그러니까 전개가 좀, 이럴 때 조금 전개가 좀 싫잖아. 사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복잡한 전개는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게 복잡한 전개는 아닌데,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수치대입법 쓰고 싶어. 사실 수치대입법을 쓰나 개수비교법을 쓰나 값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난 여기서 그냥 수치대입법 한번 써보고 싶어. 수치대입법 한번 쓰려면 뭐 이 항이 없어지는 값을 뭔가 써볼까? 아무래도 그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 항이 없어지는 값을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서 x에다가 뭐 1 한번 넣어볼까? x에 1 넣으면요, 어차피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좌변과 우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좌변에다 1 넣으면 얼마 나와? 2 플러스 11 플러스 1인가? 그럼 우변은 얼마 나와? 얘는 0이 되겠죠? 그죠? 얘는 얼마야? 3의 제곱이니까 9, 18. 뒤는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정리 좀 해주면 15가 아니라 14는 18 플러스 b죠? b는 얼마야? 마이너스 4 나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x에다 뭐 넣고 싶냐면, 이번에 x에다 뭐 넣고 싶어 얘들아? 그렇지,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보는 거지. 이 큰 놈 한번 지워보자 이거야. 그럼 좌변은 얼마가 되겠어? 8 마이너스 22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러면서 우변은요 앞에 0 되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요거 아니겠니? 맞아? 그럼 얘 계산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13이겠죠? 그 다음에 b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4였잖아. 그죠? 그럼 b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따라서 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각각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런 거. 자, 항등식 문제는요 꼭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항등식이래 얘들아. 항등식. 항등식이면 결국엔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랬을 때 자, 이런 것 때문에 수치대입법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잘 봐봐. 자, 얘는요 A0, A1 그러니까 개수들이 각각 이제 항수항 1차항의 개수 2차식의 2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이렇게 쭉쭉 간단 말이야. 4차항의 개수 5차항의 개수. 그랬을 때 우린 이 개수들의 한반 필요한 거야. 상수부터 5차항까지의 개수들의 한반 필요한 거야. 그러면 오른쪽 항에서 얘네들만 남기고 싶으면 x에다 뭐 넣고 싶냐? 0, 1 넣어야겠죠. x에다 1을 넣는 순간 0, 1, 2, 3, 4, 5만 남거든. 따라서 x에다 1을 넣는 거야. 1 넣으면 좌변은 얼마 돼? 2의 5제곱. 그죠? 그러면서 오른쪽 아니야? 맞지? 그러면서 남는 건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A3, A4, A5까지 이렇게 남는 거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얼마야? 32가 되겠죠. 요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다음 10번.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비슷한 문제를 해보겠다는 건데, 자, 우리 뭐 해주고 싶어, 그럼? 우리 조금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보다는 검산식으로 좀 많이 쓰기로 했죠? 검산식으로 한번 써볼까? 봐봐.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를 했더니 얘를 뭘로 나눴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이렇게 나눴대. 그랬을 때 몫이 얼마래?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이래. 얘들아, 미리 얘기하지만 검산식은요 우리가 원래 나눗셈을 잘 했나 안 했나 돌아보는 계산식이잖아. 그지? 그럼 결국엔 내가 나눗셈과 나머지를 잘 구했다면 검산식을 쓰면 당연히 원래 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검산식은 그래서 항등식입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검산식은 항등식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잘했다면 무조건 원래 식이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검산식은 항등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나는 얘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뭐 해줘야겠어? 이거는 그냥 전개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얘는 전개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전개해봅시다. 전개하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2의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계산 좀 해야겠죠? 뭐 좀 빡세긴 하네요. 계산 좀 하면 x의 세제곱에 얘네들이 하면 플러스 2x의 제곱 얘네들이 하면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도 있네. 여기 총 플러스 4x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a가 얼마? 2, b가 얼마? c가 얼마? 1. 이해되니? 다 곱해달래요. 다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항등식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 자, 얘들아,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냐면 그냥 딱 이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나눗셈을 할 건데요. 나눗셈을 할 건데 저는 몫은 필요 없어요. 우린 나머지만 원해 이거야. 우리는 몫은 필요 없어요. 우린 나머지만 궁금합니다 이거야. 몫은 필요 없고 나머지만 궁금한 거야. 그럼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요 식을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그럼 너네 여태까지 뭐 배웠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잖아.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처럼 해봅시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뭘로 나눈다고? x-2로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거죠. 그럼 뭐 해줘야 돼? 첫 번째 x의 제곱.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둘이 뭐 해줘야 돼? 빼야겠죠? 빼면 얼마야?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플러스 3x 해줘야겠죠? 3x 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둘이 뭐 해줘야 돼? 빼야 돼. 4x 플러스 1이죠? 그럼 얼마야? 뒤에 마지막 플러스 4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 돼? 4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둘이 뭐 해줘야 또? 빼야지. 이렇게 나머지까지. 그럼 지금 봐봐. 내가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구한 거야. 됐어? 근데 우리는요.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얘만 궁금한 거야. 얘 필요 없어요. 우리 목 궁금하지 않아. 우린 너만 필요해. 너가 궁금해 라고 하는 거야. 우리 목만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목만 궁금합니다 라는 거야. 그럼 난 얘를요 어떻게 써볼 거냐면 검산식 써볼 겁니다. 이제 검산식을 좀 써볼 거야. 그럼 검산식 쓰면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요 뭘로 나눴더니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은 얼마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고 나머지는 플러스 9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요 아까 내가 했던 얘기를 또 떠올리면요 내가 이 검산식 즉 내가 이 나눗셈과 그 나머지를 목과 나머지를 정말 제대로 잘 구했다면 나는 얘를 전개하면 얘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검산식이니까. 따라서 검산식은 뭐라고? 검산식은 항상 항등식입니다. 검산식은 항상 항등식이야. 그럼 검산식이 항등식이라는 건 내가 이 식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소리 아니겠니?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라는 소리는 내가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얘를 몰라도 내가 얘를 모르고 뒤에 있는 나머지가 얼마인지 몰라도 우린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냥 얘를 얘로 나눴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머지는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잘 봐. 우리가 궁금한 건 얘야. 맞지? 우리가 궁금한 건 얘야. 그럼 누가 필요 없냐? 이만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린 얘만 궁금한 거지. 이 플러스 A가 궁금한 거지. 얘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얘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럼 필요 없을 거니까 나는요. 이 필요 없는 놈을 없애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없애주는 x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 식이 없어지는 x값을 집어넣을 거야. 그게 얼마야? 그렇지. x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2를 도 돼. 왜? 이 식은 뭐라서? 항등식이라서.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과 우변은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내가 x2 넣었어. 넣어봐. 8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지. 그럼 얘 x에다 2 넣으면 얼마 돼? 0 되지? 그러면서 남는 그 a, 즉 오른쪽에 뭐만 남아? a만 남아. 그래서 내가 이 a를 뭐라 부르기로 했어? 나머지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지? 근데 계산할 거 얼마야? a는? 9. 그래서 이 9랑 똑같아졌잖아. 얘는요 노가다 했죠? 개빡세게 노가다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9를 구했어. 근데 얘는요 검산신 한번 딸깍 하더니 바로 나머지 구했어. 이게 나머지 정리야. 이게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가 뭐라고? 우리는 몫은 필요 없고 나머지만 궁금하고 싶어요. 나머지만 빨리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쓴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다? 검산식이다. 그래서 검산식을 썼을 때 이 목과 관련된 이 부분이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는다면 나머지만 바로 튀어나오는 거지. 무슨 말이 되니?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잘 봐. 그러면요 이번에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x 플러스 10을 뭘로 나눠볼 거냐면 x 플러스 5로 이렇게 나눴대. 그때 몫은 모르지만 우리는 나머지가 궁금하대.
그지? 우린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우리는요, 이 필요 없는, 즉 우린 얘가 필요하니까 이 필요 없는 놈이 없애줄 x값을 집어넣자 이거야. 얼마야? 그렇죠.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자 이거야. 그럼 좌변은 얼마가 돼? 좀 크네요. 250. 여기에 넣으면 얼마 할까? 마이너스 60이 아니라 100이겠네요. 100. 여기 넣으면 플러스 30.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다. 됐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얘네들 계산하면 40에 290에 100 빼면 190이겠네요. 됐어? 그럼 192 지워줘서 190이라 쓰자. 자, 192 결국엔 x에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기 때문에 얘는 살아 죽어. 얘는 죽어 있죠? 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오른쪽에 뭐만 남아? a만 남는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됐어? 즉 결국엔 검산식을 써봐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어느 정도 숙달이 되잖아? 그럼 이제는요 문제를 한번 보잖아? 이런 거야.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px라는 애를 a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지? 그럼 이렇게 써야겠네. 아 그럼 검산식으로 좀 써보면 px라는 애를요 a로 나눴더니 몫은 뭔지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아닐까? 그죠? 문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됐어? 그럼 이거 원래대로 좀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러면 px라는 애를요 2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2x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눴더니 몫은 뭔지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이 나머지가 얼마인지.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한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니까 p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0. 그러면서 남는 게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는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 a 값이거든.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되니? 이게 다야 얘들아. 그래서 연습 좀 하면요 이런 거야. 이제는요 어떤 fx를 이렇게 보잖아. 어떤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물어보면 너네가 식을 쓸 줄 알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졸아?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너네가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어떻게? fx를 x 플러스 2로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r이에요 라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그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가 없어지기 위한 x값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게 얼마야 지금 여기선? 마이. 따라서 f 마이는 바로 얼마가 나오냐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거야.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서 얘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었더니 바로 나왔다 이거지. 한 번만 더. 그럼 fx를 x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를 a라고 할게.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fx를 x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a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서 a만 빨리 구하고 싶어서 x에다 뭘 집어넣는다? 4를 집어넣는다. 따라서 f4는 a다. 그럼 이렇게 돼.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야. 어떤 fx를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잖아? 그럼 그때 나머지를 뭐 r이라고 하잖아? 그럼 바로 f 알파는 r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니? 그럼 문제 가보잖아? 이런 거야. 없네.
없네. 그럼 나중에 좀 볼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나?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런 거. 예를 들면 fx를 뭐 2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우리 나머지 구하려면 어떤 식을 써야 돼? fx를 2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r이래. 우리 r 구하고 싶어.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f 마이너스 2분의 3이 r이다 라는 식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은지야. 이해됐어? 요게 나머지 정리야. 근데요, 나머지 정리는요, 얘들아, 나머지 정리는 한 가지 흠이 있거든요. 나머지 정리는요, 한 가지 흠이 있어.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다 예시를 들은 거 몇 차식이야? 다 1차식이야. 나머지 정리는 1차식일 때만 가능해.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한계가 조금 있는데 나머지 정리의 가능성은요, 뭐만 가능하냐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해. 선생님, 그럼 2차식이랑 3차식으로 나눌 때는요, 다항식의 나눗셈 써야 됩니다. 노가다 해야 돼요. 2차, 3차는 뭐 써야 되냐면 다항식의 나눗셈 써야 돼요. 근데 1차로 나눴을 때 뭐 쓰자고? 나머지 정리 쓰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요, 이걸 깨트리는 조금 논외가 있거든요. 우리 1차만 쓰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지? 우리 1차만 쓰기에는 너무너무 아깝잖아. 이런 개꿀인데 이거 지금 뭐 굳이 이거 안 해도 나눗셈 안 해도 바로 나머지 찾을 수 있는 이런 개꿀 팁을 1차만 쓰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2차, 3차에도 쓸 수 있는 때가 있어. 2, 3차에서도요, 쓸 수 있을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나누는 식이 2차긴 한데요. 2차긴 한데 인수분해가 되는 2차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요 식을 뭐 x 제곱 플러스 x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 하고요. 나머지를 이때는 뭐라 써야 될까? 그쵸, rx라고 쓰는 거예요. 왜? 얘 몇 차라서? 2차.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2야. 왜?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요, 어떻게 되는 거였어? 나머지의 차수와 나눈 수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다고 했어? 나눈 수의 차수가 더 커야 된다고 했죠? 얘가 2차면 나머지는 1차, 2하. 그래서 얘를 뭐라 쓸 수 있냐면 rx라고 쓸 수 있고, 이 rx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ax 플러스 b라고 써야 돼. 그래서 여기 rx라고 안 써도 돼, 얘들아. 얘 2차로 나누고 너네가 검산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얘가 2차로 나눴어. 그럼 굳이 rx라고 안 써도 돼. 그냥 바로 ax 플러스 b라고 써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얘는요, 왜 나머지 정리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인수분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시켜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로 묶어버리죠. 그래서 x 플러스 1에 qx에 ax 플러스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얘네 지금 우리 결국엔 나머지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지금 나머지 안에 있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2개죠. 너네 그럼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일 때는요, 식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미지수가 2개일 때는 식이 2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식을 2개를 끌어와야 돼. 그죠? 그럼 딱 되거든. 왜? 얘가 결국엔 우리 나머지만 궁금한 거니까 얘가 있어줘야 돼? 없어줘야 돼? 없어줘야 돼. 그럼 얘가 없어주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x값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거든. 그래서 2번 쓸 수 있다 이거야. x에다 뭐 집어넣고 싶어?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요, 좌변 얼마가 되냐면 세제곱입니다. 마1, 마4, 마5, 뿔6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우변 얼마가 돼? 얘는 얼마가 돼?
0.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이번에 x에 뭐 넣고 싶어? 0 넣어야 되거든요. 0 넣으면 좌변 얼마야? 6. 우변 얼마야? b 남거든. 됐어? 그럼 얘 계산해 봅시다. 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근데 b가 얼마였어? 6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가 되면서 a가 얼마야? 10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얘잖아요. rx.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를 이렇게 쓸 수 있어. rx는요 10x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당연히 2차도 가능하면 3차도 가능합니다.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예외는요 2차, 3차를 쓸 때는 다항식이 나눴으면 써야 하지만 인수분해가 될 때는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도 좋다. 그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어디 갔어? 이겁니다. 9번 보여? 잘 봐봐. 자, 다항식 px를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각각 나머지가 5랑 마이너스 3이래. 무슨 말이 되니? 그럼 잘 봐. 내가 이제 좀 정리해 줄게. 자, 잘 봐. 얘들아, 그럼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고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래. 그럼 너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px를요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은 몰라. 그때 나머지가 얼마래? 5래. 그럼 너네 이제 뭐라 쓸 수 있어? x에다 뭐 집어넣고 싶니? 그렇지. p-1이 얼마라는 걸 알아? 5라는 걸 알아. 그럼 이제 바로 너네가 이걸 이제 이해했잖아? 그럼 이제 너넨 이걸 보자마자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 검산식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럼 뭘 넣어야 된다는 걸 알까? 이 다음 식에서는 x에 뭘 넣어야 된다는 걸 알아? 3을 넣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랬을 때 나머지가 얼마 나온다는 걸 알아? 마3이 나온다는 거 알아. 그럼 바로 너네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면서 식을 바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p3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바로 떠올라야 된다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알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문제는요 이거야. px를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궁금하래. 이번엔 몇 차로 나눈 거야? 2차로 나눠버렸네. 근데 얘는 지금 무슨 형태야? 인수분해가 된 형태야. 그럼 얘 한번 검산식 써보면 이거 아니야? px를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rx라고 써야겠죠? 몇 차로 나눠서? 2차로 나눠서. 그래서 얘를 좀 바꿔서 쓰면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ax 플러스 b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선 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 2개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식을 2개 뽑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너네 뭐 넣고 싶어? 마일과 3을 넣어야 돼. 그럼 이것도 머릿속에 이제 떠올릴 수 있어. p 마일을 넣으면 당연히 여기 어떻게 되겠어? 0 되죠. 그럼 남은 게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근데 p 마이너스 1이 얼마야? 5였잖아. 두 번째 뭐 넣고 싶어? 3 넣고 싶죠? p3은요 넣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 0. 여기다 넣으면 3a 플러스 b거든. 근데 p3은 얼마였대? 마이너스 3이었대. 얘네 둘을 연립해야 됩니다. 둘이 뭐 해주고 싶어? 빼기. 빼주면 마이너스 4a는 8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2.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2 플러스 b는 5가 되면서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3이라서 우리 궁금한 r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게 나머지 정리야. 이게 나머지 정리. 별거 없죠? 이게 나머지 정리야. 별거 없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요.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개념은요.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 왜냐면 이거 뒤에 배우는 내용에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하면 뒤에 내용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는요. 이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순간부터 이런 게 생각이 돼야 돼. 이런 거야. 어떤 F3N이라는 애가 2래.
F3이라는 애가 2래. 그럼 너네는요,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X에다가 3을 넣었더니 Y 값이 얼마 나온 거야? 2가 나온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왜? 함수적 의미로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너네 우리 보통 fx를, y는 fx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y는 fx라는 말의 의미는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는 y 값이 2가 나온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야. 아, 얘의 의미는요, f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거야. F3은 2라는 애는요, 물론 함수적 의미에서 x가 3일 때 y가 2가 맞지만 우리 이제 나머지 정리를 배운 입장으로서 다르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F3은 2라는 건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는 거야. 이걸 식으로 쓰면 이것도 되겠지.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될 수 있거든. 맞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잘 봐. 그럼 이런 건 f-2를 넣었더니요, 0이 되어버렸네. 그럼 이제 좀 느낌이 와야지.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건 무슨 말일까? 그렇죠.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야? 그치. 나머지가 0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럼 이걸 검산식으로 한번 써보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나머지가 얼마라고? 0. 근데 있으나 마나죠. 0이면. 지워도 되겠죠? 그럼 이게 끝이라는 거네. 그죠? 무슨 말 됐어? 그럼 잘 봐. 어떤 다항식이야. 어떤 다항식의 형태고요. 얘는 지금 그 다항식에 뭐로 이루어져 있어?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그럼 너네 이거 무슨 형태라고 해? 이거 뭐 됐다 그래? 뭐 했다 그러죠? 어떤 다항식의 계산을 곱으로 나타냈네요. 인수분해 되겠다 그죠? 그 지금 인수분해 상태입니다. 인수분해된 상태죠. 무슨 말이 됐어?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딱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 그때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인수라고 하죠. x 플러스 2는 fx는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런 것도 해봅시다. 잘 봐. 그럼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f3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나머지가 0이다 라고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fx는 x-로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0이에요 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인수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걸 통틀어서 인수정리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어떤 fx가 있는데요. 아니다. 어떤 fx에 내가 a라는 수를 넣었다? x에다 a라는 수를 넣었어. 그럼 그랬을 때 얘가 0이 됐다라는 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맞아 아니야? 맞지? 왜? 무슨 말 됐어? 근데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식으로 또 쓸 수 있어. 이걸 식으로 써보면 이런 거야. 그럼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0이에요 라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랬을 때 그 x-a는 fx의 인수이다라는 거죠. 이게 인수정리야. 그래서 이 내용을 통째로 외우는 게 인수정리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째로 알고 있는 게 인수정리의 내용이야. 한번 보자. p 알파가 0이면
p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죠. 나머지가 0이다. 두 번째, px가 1차식으로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p알파는 0이다. 즉 px-알파는 px의 뭐다? 인수이다. 이 내용이 뒤에 가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x를 넣었을 때, x에다 값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온다라는 건 그 x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식을 얘가 뭘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이런 건 f2가 0이라는 건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F5는요 0이래. 그럼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x-5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F-7이 0이래. 그럼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x+7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인수 정리입니다. 어려워? 안 어렵죠? 이거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면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 마지막. 자, 이 조립제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얘들아, 이 조립제법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방금 배웠던 그 인수 정리와 이 조립제법은요 나중에 가면 세트입니다.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은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배우거든요. 너네는 이제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나랑 수업을 하니까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이 내용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알 거야.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 이 조립제법은요 정말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이 조립제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태껏 나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려면 첫 번째 뭐 했어? 그냥 직접 생으로 나눠보는 것도 있었고, 그죠? 그럼 두 번째 뭘 배웠어? 방금 뭐 배웠죠?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도 배웠죠? 근데 나머지 정리는 의미가 뭐야? 나머지를 빨리 편하게 구하고 싶어서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였지. 근데 이 조립제법은 뭐냐면, 이 조립제법은 말이야 뭘 구할 거냐면, 아까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빨리 구하고 싶었잖아. 근데 이 조립제법은 목도 빨리 구하고 싶고 나머지도 빨리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조립제법은 목도 빨리 구하고 나머지도 빨리,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빨리 구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무슨 말이 됐지? 그럼 이런 거야. 잘 봐. 원래 우리가요 예를 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라는 6이라는 애가 있다고 해보자. 얘를 뭐 x-2로 나눠보자고 해봅시다. 그럼 진짜 다항식 나눗셈이잖아. 원래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를 써야 돼. 맞잖아. 그지? 너네 지금 조립제법을 안 배운 상황이니까 원래 목과 나머지를 구하려면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써야 돼요. 근데 나머지만 빨리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정리를 썼어야겠지. 근데 이번에 뭐도 구하고 싶대? 목도 빨리 구하고 싶대. 그럼 나 원래 목과 나머지를 구하려면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써야 되거든. 그럼 써봅시다. x의 제곱. 그럼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뭐 해줘야 돼? 빼.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야. 그지? 뭐 해줘야 돼, 이번에? 마이너스 2x.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4x 되면서 또 빼주면 x 플러스 6. 그냥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2가 되면서 8이 된다는 거죠. 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요, 우리는 이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구한 거야. 그죠?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죠. 너무 어렵다기보단 너무 귀찮다 이거야. 너무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요,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 이제 이거 빨리 구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자. 빨리 구하는 법에서 알자라고 하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이 조립제법은요, 이거 정말 쉽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약을 걸어둔 게 있어. 아까 나머지 정리할 때도 한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뭐였죠? 그렇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얘도 1차식으로만 나눌 때입니다. 1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1차식으로만 가능할 때. 그럼 얘 어떻게 쓰는지 잘 봐. 이 조리제법 쓰는 법 알려줄게. 이제 이 조리제법 쓰는 거 알려줄 거야. 잘 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식의 모든 개수를 가져올 거야. 이해했어? 얘가 나누어져야 되잖아. 이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다 갖고 올 거야. 그럼 순서대로 쓸 거야. 제일 높은 차수부터. 얼마? 1, 마이너스 4, 5, 6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렇게 위로 나눴잖아. 이번엔 아래로 나누게 할 겁니다. 소인수분해처럼. 됐어? 근데 단 소인수분해랑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수는 뭐냐면 나누려고 하는 식이 0이 되는 x값 얼마야? 그렇죠. 2가 들어와야 돼. 나누려고 하는 식에 0이 되는 x값이 들어와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리면요. 더할 거고요. 꺾어서 올라가면 곱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앞자리는요. 그냥 내려와. 1입니다. 이해했어? 그 다음에 내려왔잖아. 그럼 난 얘랑 꺾어서 올라갈 거야. 그럴 때 뭐 하라고? 곱하라고. 그거 얼마로 가야 돼? 2. 그리고 여기서 내려올 거야. 뭐 하라고? 더해.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랑 꺾어서 올라갈 거야. 뭐 하라고? 곱해. 마이너스 4. 그리고서 얘네 둘이 내려올 거야. 뭐 하라고? 더해. 1.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꺾어서 또 올라갈 거야. 됐어? 그럼 얼마야? 2. 그러면서 마지막 내려오면서 뭐 해줘야 돼? 8. 그랬을 때 이 마지막 칸 있죠? 이 자체가 나머지입니다. 어때? 똑같이? 이게 조리제법이야. 편하지? 너네 이렇게 할래? 이게 훨씬 편한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 그러면 뭐 나머지 알겠어요? 선생님 몫은요? 선생님 우리 몫과 나머지 빨리 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죠? 몫은 나왔어 이미. 어디? 이 숫자들이 결국엔 몫의 개수입니다. 그럼 근데 선생님 이게 개수들만 가지고는 뭐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순서대로 이 밑에서부터 위로 상수 1차 2차야.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야. 따라서 몫은 뭐라 쓸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어때? 똑같지?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된다고? 몫이 되고 이만큼이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무슨 말인지 됐니? 이게 끝이야. 이게 조리제법이야. 근데 단 조건이 뭐라고? 뭘로 나눌 때만? 1차식으로만 나눌 때만. 무슨 말이 됐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우리 나머지 정리 사용할 때는요. 이런 건 되지 않았어, 얘들아? 예를 들면 여기다 써볼게. 예를 들면 어떤 fx를요. fx를 어떤 fx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요. 그 r을 구하고 싶으면 x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f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이게 r이에요 라고 쓸 수 있었죠? 얘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죠? 1차식이니까 가능했어. 근데 여기 이 조립제법에서는요. 이런 1차식도 어렵다 이거야. 왜? 선생님 얘 1차식인데요? 왜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보여줄게. 잘 봐. 잘 봐봐.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얘를 예시로 똑같이 들어줄게. 그러면 우리가 원래 식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잘못 썼다. 다시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을 뭘로 나눈 거야? x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죠. 이렇게 x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야. 그래서 얘를 검산식을 쓰면 이렇게 될 거야. 물론 저 몫과 나머지를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검산식이 있다니까 써도 된다고 하면 얘를 이렇게 지우고 뭐라 쓸 거냐면
x-2로 나눈 다음에 그냥 다 한번 써볼까? 아니다. 쓰지 말자. 그냥 qx라고 하고 나머지 뭐 r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잘 봐. 근데 난 이번에는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거야. 잘 봐. 이번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애를요. 2x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가 궁금하대. 그럼 이 상황에서 또 조립제법을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왜? 몇 차식이라서요? 1차식이라서. 그럼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또 써볼게. 잘 봐. 그럼 얘 똑같이 1, 마이너스 4, 5, 6 가져오고요. 얘가 x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2. 2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러면서 아까랑 같이 1 내려오고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1, 2, 8 나오잖아. 그지? 나머지가 얼마야? 8이야. 몫은 얼마야? 똑같잖아. 근데 잘 봐. 문제가 발생해. 얘들아, x-2로 나눈 나머지가 몫과 나머지가 이건데 나누는 식이 달라졌는데 몫과 나머지가 같대.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50이라는 수를요 3으로 나누면요 1, 3에 20에 6이라서 18에 나머지가 얼마야? 2지. 근데 이 50이라는 수를 4로 나누면 1, 4에 1, 0에 2가 되면서 나머지는 같을 수 있지만 몫은 어때? 달라. 나중에 가면 다른 수로 나눠버리면 또 뭐 나머지도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그냥 같을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나누는 수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몫과 나머지가.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여기도 잘 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야.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못 써.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데 뭐냐면 1차식은 1차식이 맞는데 무슨 1차식이냐면 x의 개수가 1인 1차식만 쓸 수 있어. 되게 한정적이지. 아까 나머지 정리는 1차식이어도 그래도 2차식도 쓸 수 있었어. 뭐가 됐을 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써먹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요 더 줄어서 1차식은 되긴 하는데 무슨 1차식이냐면 x제곱 x의 개수가 1인 1차식만 쓸 수 있대. 너무 한정적인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누가 써? 안 쓰고 싶지 않아? 이거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거 써야 돼? 이것 때문에 이걸 막 외워야 돼? 라고 해서 우리는요 그냥 얘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냥 쓰자. 야 이거 너무 한정적이니까 우리 그냥 이거 써버리자라고 하는 거야. 우리 그냥 이거 써버리자고 해서 뭘 쓸 거냐면요 이거야. 잘 봐. 우리 그냥 이거 쓰자. 쓰고 싶어. 왜? 너무 한정적이잖아. 쓰고 싶다 이거야. 그럼 이런 거야. 잘 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니 혹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 내가 마지막에 한번 얘기해 줬었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 얘한테서 얼마를 곱해줬다는 거야? 2를 곱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같은 식이잖아. 근데 나누는 수가 달라졌지. 얘가 됐으면 몇 배를 곱한 거라고? 2배를 곱한 거라고. 그럼 나는 얘를 원래대로 돌려주려면 몇을 곱해야 돼?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 그 2분의 1은 어디다 곱해주는 거냐면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qx가 되는 거야. 그냥 쓰자고 이렇게. 얘를 구해주라고 주지만 우리는 얘를 구한 다음에 얘한테만 2배만 해주고 얘한테만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3x-6이라면 몇 배 된 거야? 3배. 그럼 여기 몇 분의 몇 배야 돼? 3분의 1배가 돼야 된다는 거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안 나오나? 한번 보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디 있을까? 있을 텐데. 잠깐만. 여기 있다. 이런 거야. 이런 거. 보여? 이거 보여? 잘 봐. 얘로 나눈대. 근데 뭐 할 거래? 조립제법 쓸 거래.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조립제법은 뭐만 가능하다고?
그렇지.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만 가능하다 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야. 그럼 그냥 얘가 1차식이 되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는 수가 뭐야? 2분의 1이지. 그럼 그 수로 1차식을 만들어 버리자 이거야. 그 수로 1차식을 만들어 버리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뭐라고 쓸 수 있어?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이런 식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 식으로 뭘 해보자 이거야? 그냥 조리제법 써보자 이거야. 이 식으로 조리제법 써보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2에 5에 마 3에 2에 우리는 얘를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 거야. 우리 얘로 원래는 궁금한 건 얘지만 얘로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얘 뭘로 해줘야 돼? 0이 되는 수 얼마? 2분의 1로 해줘야지. 그럼 이 내려와. 얼마야? 둘이 곱하면 1, 둘이 더하면 6, 둘이 곱하면 3, 둘이 더하면 0, 둘이 더하면 0, 둘이 더하면 2 이렇게 되거든. 따라서 나머지가 얼마야? 2야. 나머지가 2. 됐어? 그럼 몫은 얼마야? 그렇지. 몫은 2x제곱 플러스 6x.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식을 그냥 하나 fx라고 한번 해볼게. 식이 너무 기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럼 fx를요 x-2분의 1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라고? 2x의 제곱 플러스 6x고 나머지는 2의 5가 된 거야. 근데 우린 이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 우린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뭐가 궁금한 거냐면 우리는 fx를 뭘로 나눈 거? 2x-1로 나눈 게 궁금한 거야. 그랬을 때 몫과 나머지가 궁금한 거거든. 그럼 잘 봐. 그러니까 우린 얘가 궁금해. 근데 우린 얘를 구해놨잖아. 얘한테서 얘가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나? 그럼 나는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한테 몇 배 차이 나게 해줘야 돼? 2분의 1배 차이 나게 해줘야 돼. 따라서 여기 들어오는 몫은 얼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따라서 얘가 뭐가 돼? 이 녀석으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쓰자 이거야. 너무 아깝잖아. 저것만 쓰기에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써보자 이겁니다. 알겠니? 자, 다항식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b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요 식을 뭐 fx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라는 건 바로 쓰면 뭐라 쓸 수 있다는 거야? f 마이너스 1은 a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됐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b래. 그럼 f2는 얼마라는 거야? b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f-1이 얼마인지 찾아보자. f-1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 3, 뿔 2, 뿔 5에 뿔 3이네요. 그럼 3, 3 날려서 얼마 남아? 7 남겠죠? 됐니? 그 다음 f2는 얼마일까? 앞에 넣으면 8에다 3 곱하니까 24 플러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3 얘네 둘이 더하면 11이죠. 거기다 24 더하면 35죠. 거기다 10 빼면 25. 둘이 뭐 해달래? 빼달래. 다음 자 봅시다. 이번에는요 다항식 p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5이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5이다. 근데 이번에는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너네 이거 딱 첫 줄 보자마자 뭐라 쓸 수 있어야 돼? p 마이너스 2는 얼마다? 5다. p3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그리고 궁금한 거 우리는 뭐냐면 px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r x라고 쓸 수 있어야죠. 됐지? 몇 차식으로 나눠서? 2차식으로 나눠서. 따라서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너네 쓸 수 있는 거 얘가 0이 될 수 있게 쓸 수 있는 거 x는 마이너스 2와 3이죠? 이렇게 써야죠. p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아니겠어? 그죠? 그리고 p3은 뭐라 쓸 수 있어? 3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p 마이너스 2가 얼마야? 5. p3이 얼마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럼 얘들 뭐 해줘야 돼? 연립해줘야겠죠. 빼줄까? 그죠? 마이너스 5a는
10.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그럼 4a 플러스, 아이고, 4 플러스 b가 얼마야? 5. b는 얼마? 네? 네. 4분의 1이요? 아, b1이죠. 다음. 자, 요거네요. 자, 다항식, 요 앞에 있는 다항식이 뭐를 인수로 가진대? x-2로 인수로 가진대. 그럼 그런 말 아닐까? 내가 이 식을요, 뭐 fx라고 놓으면요, fx라는 식이 얘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건 이 말 아니야? 아, 다르게 생각하면 f2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거든. 왜? 인수 정리에 의해서 f2가 0이라는 말은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거든. 그때 얘를 뭘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거꾸로 올라간 것 뿐이야.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말은 f2는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2 넣어봅시다. f2가 얼마야? 8 플러스 4k 플러스 6 마이너스 4가 얼마?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계산합시다. 얼마야? 10 플러스 4k는 0. 따라서 4k는 마이너스 10k는 마이너스 2분의 5. 다음. 자, 다항식 px가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래서 상수 pq에 대해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px를 했더니 뭘로 나눴대?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로 나눴으면 몫은 뭐가 있겠죠? 그죠? 근데 나누어 떨어졌다는 말은 나머지가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거죠. 그럼 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럼 p 마이너스 1은 얼마야? 0이죠. p2는 얼마야? 그렇지. 이거 가지고 푸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p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p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p 마이너스 q 플러스 4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계산하면 정리를 여기다 해주자. p 마이너스 q는 얼마야? 3이죠?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3. 다음 p 2도 한번 가봅시다. p2는 얼마야? 8 플러스 4p 플러스 2q 플러스 4는 0. 계산해 볼까요? 얘는 근데요, 밑에다 한 번만 써볼게. 4p 플러스 2q 플러스 4p 플러스 2q는 얼마야? 10 마이너스 12. 그쵸.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거든. 그냥 뭐 약분 되지 않아? 약분 해버리는 게 낫겠죠? 2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6. 이걸 여기다 쓸게. 2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6. 이제 이거를 연립합시다. 뭐 해줄까? 더해줘. 3p는 얼마? 마이너스 9p는 마이너스 3.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볼까? 마3 빼기 q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면 q는 얼마야? 0이어야 되죠. 둘이 뭐 해달래? 더해달래. 다음. 자, 다음과 같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얘들아, 모든 개수의, 그러니까 모든 차수의 항을 가져와야 돼. 모든 차수의 개수를 다 갖고 와야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x제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x제곱의 개수가 얼마라는 소리야?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0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써야 돼. 막 이런 것도 써야 돼. 막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잖아? 그럼 얘는요 1, 0, 0, 1이라고 써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뭘로 나눠야 돼?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숫자로 나눠버려야겠죠?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나와서 둘이 뭐해? 곱했지? 둘이 뭐 해줘야 돼? 더해. 마이너스 2. 둘이 뭐해? 곱해. 얼마? 4. 둘이 뭐해? 더해서 5 나왔죠? 둘이 뭐해? 곱해서 마이너스 10. 끝났죠? 그럼 틀린 거 누구야?
C 틀렸네요.